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도 문 활짝 열어봅니다.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는 28일 새벽이죠.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쯤에 FOMC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경계심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잘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오늘 조금 힘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만했던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게 될지 그 불안감만큼의 시장을 좀 지배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를 0.75%가량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다라는 시장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과연 내일 시장, FOMC 결과가 나온 뒤에 내일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 방법 미리 엿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감 시황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을 하면서 우리 시장 출발부터 조금은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11% 오른 2,415.53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피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하락하면서 장중 최저로는 2,396포인트 선까지 떨어졌다가 오후 들어서 오름세로 다시 마감을 해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73% 상승한 795.7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양시장 수급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 동향인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 상승은 개인이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개인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2,120억 원 매수세 보여줬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552억 원 그리고 1,177억 원 매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수급 동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수세만 들어와 줬는데요. 448억 원 매수를 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118억 원, 329억 원 매도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는 어떤 게 있었는지 짚어보시죠. 위메이드가 2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오늘 공시를 통해서 영업 손실 약 333억 원, 단기 순손실 약 316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국내 게임주들이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더 저조한 실적을 발표한 위메이드를 시작으로 게임주에 대한 실적 우려가 함께 부풀고 있는데요. 이번 2분기 크래프톤의 영업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한 1,62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펄어비스 등 국내 주요 게임주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게임주 지금이 바닥인가 라고 생각하고 포트에 담아볼까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실적과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로에 놓인 게임주인 만큼 오늘 머니트렌드에서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머니트렌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몇 개의 상한가를 잡으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민경철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상한가를 한 종목이 아니라 세 종목을 잡아낸 우리 상남자 민경철 파트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님 오늘은 또 상한가 몇 개 잡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네네. 또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오전에 오늘 11시, 12시 방송에서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유인텍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 직전에 우리 장기평 라인 때의 매물을 뚫어내는 지점에 우리 관심 종목으로 설정하는 걸 좀 권고드렸던 히든 종목이었고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인텍 오늘 우리 장기평 라인을 뚫어내는 지점에 제가 히든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관심 종목 설정을 해드려서 오늘 막판까지 상한가를 강하게 좀
기록하면서 제가 이거 방송 중에는 생방송 중에는 상한가를 잡을 뻔한 민경철 파트너라고 인사를 드렸지만 결국에 장 막판에 강하게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상한가의 선물을 안겨준 종목 뉴인텍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자이에스앤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바닥에서 물량을 천천히 매집을 해도 좋습니다라고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서울경제 오늘 지금 이 종목 11시, 12시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관심 종목 바닥으로 공략하셔도 좋습니다. 이야기 드리고 나서 오늘 장중에 플러스 29.9%까지의 상한가 오늘 두 종목 먼저 자이에스앤드에 기록을 했고요. 자, 오늘 장중에 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중에 하나가 삼영화학이었습니다. 자, 우리 노랑톡에서 30 누르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숫자 30, 우리 포병 숫자로 30인데 제가 이제 숫자 30을 30을 눌러달라라고 했었던 이유가 자, 우리 삼영화학 오늘 상한가 장중에 잡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장 막판에 우리 삼영화학 우리 분봉상 막판에 상한가 잠깐 장중에 기록했다가 종가는 자 28.91%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장중 상한가를 잡아냄으로써 오늘 제가 우리 서울경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노랑톡 입장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자, 첫 번째 우리 뉴인텍 그리고 두 번째 자이에스앤드 우리 방송에서 다뤄드렸고요. 노랑톡에서 우리 복귀까지 해드렸던 삼영화학까지 오늘 세 개 종목의 상한가를 전부 다 잡아드렸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들도 잘하면 상한가의 행운이 터질 종목들 제가 관심 종목으로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우리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민경철 파트너가 잡아낸 상한가 이야기 하나하나 들어봤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머니 이슈도 짚어봐야겠습니다. 게임주 이야기 오늘 준비를 했는데 자, 위메이드 실적이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왔어요.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사실 지난 연말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또 게임주 하나 포트에 없으면 주식할 맛 정말 안 난다라고 할 정도로 날아올랐던 게임주였는데 자, 올해 들어서는 솔직히 영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주 하락 배경 짚어주시면 좋겠고 위메이드 실적 그렇게 안 좋은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우리 게임주들은 제가 바닥에서 공략해드려가지고 웬만한 게임주들 다 수백 %씩 수익을 다 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연말에 11월 달부터 우리 게임, NFT, 메타버스, P2E 관련주들 무너질 때 제가 이제는 뒤도 안 돌아보고 익절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연말 증시 대전망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강조를 한 100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 게임주들이 실적에 기반해서 올라갔느냐에 대한 물음에 저는 실적에 기반하지 않았다. 메타버스, NFT, 우리 P2E, 게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패러다임 때문에 이게 이슈와 테마, 기대감만으로 올라갔을 뿐 실제 실적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자, 올해 게임 관련주들의 몰락을 우리 연말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예고를 미리 다 해드렸습니다. 자, 이미 우리 컴퓨터스 홀딩스라든가 우리 게임 관련주들 제가 바닥에 잘 잡았을 뿐인데 저도 수백 % 올라갈지 잘 몰랐지만 갑자기 우리 저점에 공략해놨던 종목군들이 전부 다 100%, 200% 이상 다 폭발을 했었어요. 작년 9월 달부터 10월 달, 11월 달까지. 근데 연말에는 자, 그래서 뚜껑 열어보니까 게임주들 실적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위메이드가 실적이 잘 나왔던 이유는 동사의 자회사가 만들었던 위믹스라는 코인을 우리 업비트나 빗썸이나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놓고 그 물량을 처분함으로써 발생된 수익이고요. 그때 당시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그 위믹스라는 코인을 처분해가지고 우리 위메이드랑 위메이드 자회사가 벌었던 단기 순이익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런 코인들 더 이상 매도할 수 없을 뿐더러 이 매도했던 단기 순이익은 다시 그 위믹스라는 그 코인의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데 이제 사용되겠다라고 좀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자회사가 그런 입장을 작년 그리고 연초에 좀 밝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위메이드의 이제 작년 폭발했던 실적이 과연 어떤 것 때문이었는가를 보면은 자, 가지고 있던 코인 상장시켜서 그거를 정리하면서 발생된 실적일 뿐이지 우리 위메이드의 게임이 흥행해서 이용자가 많아져서 발생된 매출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위메이드의 급락은 우리 작년 연말부터 목소리 높여서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저는 안 좋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 드렸고요. 반드시 고가에서 우리 차익 실현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다 전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말하면
위메이드 실적 안 좋을 거라는 거는 저는 다 알고 있었고 주식 투자자분들 증권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위믹스라는 코인을 계속 팔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위믹스 코인을 팔아서 일시적으로 실적이 증가했지만 그 이후에는 본 사업 영역, 게임 사업에서 매출이 얼만큼 증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당연히 코인을 팔아서 단기 순이익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인해서 이번 실적은 당연히 안 좋게 나오는 것이 당연지사였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의 2분기 실적 안 좋게 나왔고요. 앞으로도 우리 작년처럼 코인을 팔아서 가상화폐를 팔아서 발생시킬 그런 막대한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의 증가, 단기 순이익의 증가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좀 예언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다른 게임주라도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 게임주 좀 기대를 해봐도 될 텐데 사실 다른 게임주들도 그렇게만한 기대할 만한 성적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상반기 성적표 나빴지만 그래도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이제 큰 관점에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작은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세 개를 좀 트렌드를 좀 우리 머니 트렌드니까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트렌드를 이야기를 드리면 과거에 이제 2G 인터넷 속도가 느렸을 때 당시에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커갔던 회사들이 멜론, 벅스 이런 회사들이 조 단위로 거래가 됐었어요. 그 회사들 단순히 음악을 실시간으로 우리 핸드폰이나 MP3의 기존에는 저장을 해서 들었던 음악을 우리 지금 월 이용료를 내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으면서 내 핸드폰, 내 컴퓨터에 음악이 없더라도 인터넷만 되면 음악을 듣는 시대가 한 20년 전에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고요. 그리고 한 10년 전쯤에 동영상을 스트리밍으로 보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인강 이런 것들 다 PMP나 전자사전이나 이런 데 다운받아가지고 공부를 하셨던 부분들이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뭔 소리라 하는 어르신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동영상을 원래는 컴퓨터나 이런 핸드폰이나 전자기기에 저장을 해서 보던 시대가 끝나고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니까 우리 인터넷 속도가 처리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에 따라서 동영상도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게 바로 OTT죠. 오버 더 탑 시대가 열리면서 지금 넷플릭스와 함께 이런 동영상과 관련된 컨텐츠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인터넷 속도가 5G, 6G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게임도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태블릿에 다운받아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 형태로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그 많은 용량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곧 보편화가 긴 관점에서는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좀 예언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글로벌 공룡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윈도우즈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엑셀, 한컴이 아니죠. 오피스, MS 오피스, 그리고 이제 윈도우즈 이런 쪽으로의 매출이 큰 회사가 되겠는데 MS라는 공룡 IT 기업이 앞으로 동사의 포부를 우리는 게임사로 전환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개발하겠다가 아닙니다. 지금의 넷플릭스처럼 그런 게임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그 사업 영역의 비전을 보고 이쪽에 사활을 걸고 좀 투자를 단행해서 제2의 게임계의 넷플릭스를 우리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서 우리 넷플릭스가 OTT 관련주로 정말 수백 퍼센트가 아니라 수천 퍼센트 막대하게 폭발이 나왔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도 앞으로 인터넷 속도 증가함에 따른 동영상 스트리밍이 아니라 게임 스트리밍 시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시대가 열린다면 K 콘텐츠 그리고 우리 엔터주들 그리고 게임 우리 K 게임들 K 게임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어쨌든 한국에서 만든 게임들 재미만 있다면 이 대한민국 인구한테만 우리 유저들한테만 우리 게임 관련된 매출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77억 인구한테 우리 게임 콘텐츠들이 잘 이용될 수 있고 이용된다면 그 과정에서 캐시 아이템이나 부가적인 매출액이 점점점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컨텐츠 잘 만드는 업체들에게 기름을 부어준 꼴이었죠. 작년 11월 달 정도에 우리 게임주들도 게임과 관련된 플랫폼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가시화가 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공룡 기업들로 인해서 보급화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게임 관련주를 게임만 재밌게 만들면 실적은 폭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작년 우리 게임 관련주들이 올라갔던 이유가 과연 매출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P2E, 게임하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패러다임과 가상화폐의 가격 급등, 이런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들로 이제 그런
광풍을 일으켰던 것은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이런 테마, 우리 뭐 코로나 시국에서 코로나 관련주들 폭발했다가 실적 안 나오니까 무너졌던 것처럼 게임 관련주들도 우리 그런 기대감으로 테마로 올라갔지만 지금은 실적이 우리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은데 지금 당장 시점에 당장 작년만큼 그런 코인과 연계지어서 뭔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실적의 증가가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다라는 관점에서 자, 가격 조정은 충분히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망하지 않을 게임주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런 실적 개선이나 모멘텀들 게임 출시나 아니면 중국 시장이 열렸을 때 그쪽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을 가진 회사는 지금 조정 구간일 때 바닥에서 잘 잡아두시면 자, 진단키트 관련주들 바닥이었는데 분명 바닥이었는데 다시 신규확진자 증가한다 해가지고 이번에 다 50% 100%씩 올랐던 것처럼 테마는 돌고 돕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해드리지만 자, 코스닥 지수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게임과 이런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저는 올라야 코스닥이 반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제약바이오 그리고 게임과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리고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입니다. 이 세 개의 섹터는 언젠가 우리 코스닥 지수가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때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올려야 코스닥 지수도 올라간다는 관점에서 자, 실적 안 좋아서 무너졌지만 지금 폭등한 고가가 아니라 이미 실적 안 좋은 거를 다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발생한 악재는 오히려 자,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고가에서 나온 호재는 차익 실현의 물량을 털기 위한 좀 의도된 뭔가 그런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피날레를 그리는 호재일 가능성이 높고 자, 대바닥 구간에서의 발생된 악재는 더 이상의 악재가 아니며 그 악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포감이 낮아지게 되면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유메이드 우리 고가 대비 그리고 게임주들 고가 대비 정말 반토막 3분의 1 토막 가격 조정을 받은 종목군들이 망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분간 박스권 구간에서의 우리 등락을 우리 가져갈 수 있는 트레이딩하기 좋은 박스권 등락을 좀 가져가는 기간을 거치고 나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인터넷 속도 5G망 도입이 되고 우리 게임 스트리밍에 대한 그런 사업 영역들이 부각이 됐을 때 게임주들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좀 되찾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해 P2E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P2E나 메타버스 관련주로 크게 부각됐던 게임주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더 올라가겠지 하다가 그 시기를 놓쳐버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물려있는 분들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굉장히 궁금하고 올해는 그렇다면 시세가 나올 가능성은 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년 NFT, P2E 이런 쪽으로의 대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수백 %, 수천 %가 올라갔는데 이거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자, 비트코인이나 P2E 합법으로 만들어주고 비트코인 8천만 원 전고가 돌파하고 이런 정도의 지금 수준에서 정말 가능성 낮은 그런 호재들을 발발하지 않는 한 저는 그렇게 우리 작년 우리 P2E, NFT, 메타버스만 붙이면 그냥 막 폭발했던 그 시기의 고가를 뚫어내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견해를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 관련주들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좀 견해에 대해서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우리 게임주들의 하락을 이끌었던 하락 대장주 위메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가 24만 원에서 최근 저가 5만 원까지 고가 대비 마이너스 약 80% 가까운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이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봤을 때 자,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75%의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의 구간이 우리 47,000원, 5만 원 구간을 깨지 않는다면 지금의 구간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우리 활용하시고 지금의 구간 제가 박스권 등락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자, 그래서 이 주식이 자, 박스 하단 우리 일봉상 과거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바닥에서의 등락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자, 저가 매수한 비중 다시 우리 기술적 반등 들어오고 코스닥 지수 반등하면 털어내고 또 바닥을 기면 우리 추세 하단 저가 매수, 추세 상단 고가 매도 진행하기 좋은 구간이다. 즉 대폭락의 가격 조정은 마무리 단계로 보여지고 앞으로 발생할 이 박스권 등락 기간 조정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추세 하단
매수했다가 목표가를 길게 잡고 전고점 뚫어내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짧게 잡고 우리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자, 목표가 6만 원 중반, 9만 원 중반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덜어내고 다시 5만 원 초반 가격대에 재공략하는 형태로 반복적으로 싸게 샀다가 비싸게 샀다가 좀 매매를 좀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제로 제가 위메이드라는 이제 상장사는 자, 5만 원 초반 여기 바닥에서 관심 가져라 이야기 드리고 나서 최근에 6만 5천 원까지 약 20-30%가 폭발했습니다. 자, 바닥에서 진짜 조금 올라갔는데 이게 20-30%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5만 원 초반에 손절 짧게 잡고 공략하시면 위로 6만 원, 6만 5천 원까지만 올라와도 24만 원짜리가 6만 원까지만 올라와도 20-30% 수익이라는 부분 잘 체크하셔가지고 손절 짧게 잡고 5만 원 초반 가격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우리 카카오 게임즈도 상장 이래 거의 뭐 최저점 이 추세 하단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게임 관련주들 뭐 언론이나 우리 증권 경제방송 뭐 안 좋은 악재들 만들어내면서 뭐 주가를 더 끌어내리려는 의도, 이 고점에 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물량을 바닥에서 던지게끔 하는 그런 의도가 조금 섞였는지 몰라도 우리 주가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과거에도 43,000원에서 저점을 다지고 기간 조정을 견뎌내신 분들은 다시 11만 원까지 100%, 150% 이상의 급등의 맛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과거 저가가 4만 원대 그리고 고가 11만 원대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자, 똑같은 카카오 게임즈지만 반드시 싸게 사는 것만이 꾸준하게 길게 봤을 때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자, 지금 오히려 조정받으면 43,000원, 45,000원 깨지 않을 경우에는 네, 조정 시 우리 46,000원, 49,000원 가격은 자,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도 좋은 일봉상 과거의 대시세를 반납한 우리 저점 구간이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박스권 구간이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5만 원인데요. 자, 6만 원까지만 시세를 잠깐 조금만 노려봐도 이게 20%거든요. 20%, 25%.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 우리 바닥에서 공략해가지고 목표가 길게 잡지 말고 이 박스권을 등락을 가져가는 구간에서 10%, 20% 정도의 상승을 노려보기 적절한 네, 구간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펄어비스입니다. 우리 펄어비스라는 게임이 자, 과거에 넥슨이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을 한 20년 전, 25년 전에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유행시켜서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는 스타크래프트처럼 전국적인 광풍을 일으켰는데, 지금 던전 앤 파이터 관련된 매출액이 한국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매출액이 조 단위로 나오고 있고요. 우리 1조 넘는 매출이 나오고 있고 90%가 넘는 영업이익이 발생돼서 자, 매출액이 1조 초반인데 영업이익이 1조가 발생되는 20년 전 게임이 중국에서 유행하면서 넥슨이 엄청난 돈을 쓸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 게임 시장은 우리 중국에 진출하느냐 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펄어비스 자, 이거 모바일 이제 검은 사막 이제 출시를 했는데 관련된 그런 이제 매출액이 생각보다는 좀 부진하다라는 이슈가 자, 과거 14만 원에서 지금 5만 원까지 거의 마이너스 몇 프로죠? 65% 가까운 낙폭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 중국 시장 안 열릴 것인가? 우리 게임 판호 점점점 하나둘씩 승인하게 되고 우리 펄어비스가 이제 앞으로 계속 신작들을 발표하게 되는 과정에서의 그런 상승 동력이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바닥권에서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자, 저가 영역대에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2021년도 만들어진 우리 저점 영역대 부근까지 가격 조정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은 더 빠질 구간보다는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직전의 저가 라인들의 주요 지지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자, 밑으로 45,000원, 47,000원만 안 깨면 10%의 손실만 감소하면 이 기간 조정의 끝에 뭐가 있을 것이다?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는데, 자, 여기까지의 시세를 노려보자는 게 아닙니다. 이 박스권 등락 대략적으로 자, 6만 원 중반대까지만의 시세를 노려보더라도 5만 원 대비 20% 이상 안정적으로, 자, 밑으로는 정말 최악의 경우에 10% 손절할 수 있지만 위로는 짧게만 반등이 나와도 10%, 20%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오히려 게임주들 지금 안 좋다고 할 때가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니겠는가라는 견해를 좀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우리 게임 관련 종목 넷마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마블 우리 최대주주를 보시면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 우리 방준혁 씨 BTS 관련 정정했습니다. 우리 방준혁 씨가 자, 우리 넥슨의 이제 우리 최대주주와 그리고 이제 방탄소년단 하이브의 최대주주와 친척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방씨 가문이 지분 64%를 가지고 있고요. 자, NC소프트가 지분 약 7%,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5%, 자사주로 네, 지금 4%를 가지고 있어서 동사의 지분 거의 80%가
대주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품절주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자, 지금은 우리 상장 이래 거의 최저점 부근 66,000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 밑으로 64,000원만 깨지 않는다면 이 직전의 저가 라인들만 크게 깨지 않는다면 자, 고가 10만 원 넘었죠. 20만 원에서 66,000원까지. 자, 이렇게 따지면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65%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 충분히 노려보기 좋은 저평가 종목이다. 넷마블이. 자, 회사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동네 구멍가게 회사들이 아닙니다. 자, 우리 매출액 조 단위로 나오고 있고 앞으로 우리 넷마블이 출시하는 게임들에 따라 우리 영업이익 개선됐을 때 바닥에서 충분한 대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지금부터 안 좋다고 할 때 우리 미래를 보고 시간 투자 진행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게임주들 오히려 남들 좋다고 할 때가 아니라 안 좋다고 할 때 바닥에서 관심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들 한창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그 과거의 영광을 조금 뒤로 하고 계속해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임주인데요. 자, 위메이드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넷마블 이런 종목들 함께 봐주셨는데 혹시나 내가 갖고 있는 게임주는 이게 아닌데 다른 종목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노란톡방에서도 게임주 관련한 이야기들 더 깊게 나눠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 살펴봤고요. 머니 섹터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머니 섹터는 화장품 관련주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오늘 1.5%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머니 섹터 화장품 관련주 가지고 와 주셨어요. 네, 이제 시간이 좀 세대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님들은 남자가 무슨 화장이고라고도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만 네. 이제 저희 아버님만 하더라도 스킨 정도만 어쩌다 한 번씩 바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 목욕탕 이런 데 가실 때만 네. 그럴 때만 좀 바르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젊은 남성분들은 지금 내가 어떤 화장품을 써야겠다 직접 선택해서 구매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 우리 남자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화장품은 자, 자극이 적은 기초 화장품 위주로의 그런 화장품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여성분들은 색조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명품 화장품, 명품의 기초 화장품 브랜드들이 이제 매출액이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도 어떻게 보면은 화장품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가 현재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브랜드명을 좀 이야기 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샤땡이나 입세로 땡이나 여러 이제 명품 브랜드에서도 기초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 출시를 하고 있는데 관련된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물가가 올라간다 그리고 실제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지금 식품 가격 올라간다, 유가 올라간다 다 올라갔는데 아직 화장품도 원료가 상승했지만 그 완성품에 대한 가격 인상이 아직까지는 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명품 화장품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프리미엄 브랜드의 화장품 가격이 인상이 됐지만 자, 이제는 하반기 저가 브랜드의 화장품 가격도 인상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우리 화장품 관련주들 가격 인상에 따른 영업이익과 그런 매출액의 증대를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을 좀 머니 섹터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리 관련된 종목군들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나라 화장품 하면 2대장이 있죠. 아모레퍼시픽과 우리 LG 생활건강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아모레퍼시픽의 자, 우리 한 10년 정도의 차트, 한 7년 정도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도, 16년도 중국에서 자, 한한령이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아모레퍼시픽 차트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LG 생활건강 잘못 눌러서 제가 설명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모레퍼시픽 차트를 보시면 자, 우리 2013년도 이후에 저점 수준까지의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요. 자, 2003년도 당시에 매출액이 우리 3조, 그리고 현재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우리 4조 8천억. 우리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 외형들 꾸준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고 화장품 관련된 우리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주 혹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이 바닥에서부터의 큰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화장품 관련주 대형주로 우리 아모레퍼시픽 이제 차트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LG생활건강입니다. 자, LG생활건강은 이제 화장품뿐만 아니라 우리 마트 가서 파는 치약, 칫솔, 샴푸, 뭐 트리트먼트 여러 가지 그런 생활용품 소비재들도 같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이제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도 자, 2015년도 이후에 거의 지금 최저점을 찍고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5년도 매출액이 5조, 그리고 현재 매출액 8조, 그리고 2015년도 매출액이 6천억인데 비해서 지금의 영업이익 1조, 3천억 가까이 영업이익의 증가와 매출액의 증가 꾸준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2015년도 저점 수준까지 빠졌다라는 것은 자, 지난 7년 동안 회사는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기업 가치는 증가했지만 자, 7년 전 물가 수준만큼의 주가 기준으로는 7년 전 주가 수준만큼의 가격으로 회귀를 해 있는 상황이다. 즉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도 너무 뭐 코로나 관련주로 수급 몰리고 배터리 관련주로 몰리고 뭐 이런 쪽으로 수급이 다 빼앗겨 가서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닥 지수를 내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 고가에서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려야 될 때 이런 소비재, 화장품 관련주들 저도 자기 전에 스킨로션 바르고 우리 앵커님과 시청자분들도 자기 전에 이제 스킨로션 바르죠. 남자분들은 자기 전에 아침에 바르는 화장품이 동일한데 이제 여성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 사용하는 화장품과 저녁에 바르는 화장품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드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 위드 코로나 관련된 섹터로 부각이 될 수 있고 우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 다시 한번 대형주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바닥이다라는 관점에서 차트 설명 진행해 드렸고요. 자, 제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CSA 코스믹. 자, 지금 바닥에 위치해 있는 화장품 관련주 적자인데 그래도 기술적으로 바닥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어제 제가 이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어제 오전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고 나서 오늘 하루 만에 15%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슈가 뭐가 있었을까요? CSA 코스믹이 매출 공급 계약 체결했나요? 아니거든요. 하반기. 우리 국내 화장품 관계사들이, 계열사들이 전방위적으로 가격 인상할 수 있다. 이는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했고 해상물류 가격 상승했고 인건비 상승해가지고 화장품 업계에서도 불가피하다. 이러한 트렌드가 자, 명품 화장품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국내 저가형 화장품 관련주들에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 아직까지는 매출 증대가 발생되진 않았지만 자, 전체적으로 화장품 가격이 올라갔을 때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만으로도 바닥에서 오늘 하루 만에 어제 오전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하루 만에 15%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에이블 CNC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대 우리 화장품이라고 하면 미샤라는 브랜드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동사가 이제 미샤라는 브랜드를 앞세워서 화장품 관련된 브랜드를 1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자, 우리 관광객들 다 끊겼죠. 중국인 관광객들 다 끊기고 우리 매출액 4,200억에서 3,000억, 2,600억으로 감소하다가 자, 올해 1분기 자, 코로나 거의 뭐 시들시들해 가니까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습니다. 자, 작년 이제 코로나 터진 2020년도 3월 달 이후에 계속 적자였어요. 만년 적자 우리 1, 2, 3, 4, 5, 6, 7, 8, 9 거의 9분기 동안 적자를 기록하다가 올해 1분기에 처음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이루었다. 실적 턴 어라운드가 될 듯 말 듯 하고 있는데 여기서 화장품 가격이 인상된다라고 한다면 이 흑자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자, 지금의 고점이 아니라 대바닥 구간에서 우리 상승의 동력으로 앞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는 자, 이 최저점 구간이 4,9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에이블 CNC 자, 바닥에서 여러분들 손절선 대응만 잘 하시면 위로 큰 상승 파동. 자, 이 박스 상단까지만의 시세를 노려본다 하더라도 자, 수십 %의 시세를 다른 종목들보다는 안전하게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자, 에이블 CNC 종목도 좀 관심 종목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뭐 사드 피해주, 화장품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 우리 증시에서 이야기할 때, 경제방송에서 이야기할 때 실적은 안 좋지만 뭔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것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한국 화장품과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가 정말
발빠르게 좀 테마 형성을 했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시면 자,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 올라간다 했을 때 이런 급격한 가격 변동을 나타냈던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 2020년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저점을 이탈한 과매도 구간까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화장품과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까지 우리 관심 종목 설정해서 바닥에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 우리 실적 개선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반등했을 때 여러분들 잘 수익을 좀 챙겨가는 전략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방송 출연하기 전에 화장품 관련주들 정말 수십여 개 차트들 다 돌려보고 뽑고 걸러서 딱 선정한 종목들이 딱 6개입니다. 6개 종목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이 6개 종목 관심 종목 설정하셔서 모두가 오늘 방송 보신 모든 분들이 다 수익과 그리고 수익 곱하기 그리고 상한가는 행복을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머니섹터 화장품 관련주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뭐 화장품 관련주 들고 계셨던 분들, 뭐 리오프닝 수혜다 해서 올라줄 것이다 했던 것도 다 옛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금 지켜볼 만한 시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노란톡방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화장품 관련주 하나 포트에 담아볼까 하고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노란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섹터까지 만나봤고요. 시간의 특징주 짚어보는 시간 마련해뒀으니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시간외 특징주 짚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 시간외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지금 뒤에 나오고 있는데요. 하락한 종목들 먼저 살펴보시죠. 시간외 하락 종목입니다. 비덴트가 최근에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왔었는데 7.06% 시간외에서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비슷하게 T사이언티픽 3.49%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위지트 역시 3.77% 하락 나왔고요. 초록뱀 컴퍼니도 3.74% 하락하는 흐름 시간외에서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상승했는지도 살펴보시죠. 자, JC케미칼이 9.98% 시간외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노시스가 2.74%, THQ가 5.31%, 그리고 핸디소프트가 4.71% 상승하는 흐름 나타냈네요. 자, 과연 민경철 파트너는 시간외에서 어떤 종목 가장 눈여겨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자, 민경철 파트너님, 시간의 특징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은 JC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프라 건설 수혜주들이 뭐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주로 부각이 됐었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이 됐었는데 지금은 시간으로 우리 인도네시아 행정 수도를 이제 인프라 건설하는 그런 테마가 시간으로 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가장 좀 눈에 띄게 상승한 종목이 JC케미칼인데요. 차트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000원에서 7,000원까지 마이너스 55%의 가격 조정이 있었고요. 지금 직전의 저항을 우리 오늘 종가상 자, 이제 돌파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 구간인데 오늘 시간으로 올랐기 때문에 상방 9,500원, 1,500원까지의 상방 열려 있다 보시고 보유자분들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해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JC케미칼 시간의 특징주로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하는 시간에는 시간의 특징주도 짚어보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의 특징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자, 이 종목을 미리 알아둔다면 내일장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런 만큼 노란톡방에서도 더 이야기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머니 종목 공개해 볼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머니 종목 이미 나왔던 종목이고 힌트가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에이블 CNC인데 오늘 흐름도 함께 보시죠. 에이블 CNC 오늘 1.51% 상승이 나와줬고 5,38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머니 종목 에이블 CNC 앞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공개해 주신 이유, 머니 종목으로 특별히 선정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가면서 어쩌면
한 1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기회를 저는 잡아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라는 격언이 있고 주식시장에서는 10년 만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큰 돈도 벌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과거에 우리 화장품 관련된 이슈, 자, 1세대 우리 화장품 브랜드 미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 미샤를 앞세워서 과거에 6만 원까지의 엄청난 이제 시세를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된 화면 우리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0년도 이후에 이 동사가 자, 저점 영역대가 6,000원 정도가 됐었는데 뭐 진단키트 관련주도 아니고 뭐 게임,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도 아니었는데 6,000원에서 6만 원까지 햄버거 말고 텐베거의 시세를 만들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결과물은 언제나 그렇듯이 메타버스 관련주, 게임 관련주 폭발했지만 결국에는 급락하고 이런 박스권 구간을 가져갔던 것처럼 우리 화장품 관련주였던 에이블 CNC도 과거에는 6만 원까지의 대시세를 만들었지만 이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점점점 업황이 안 좋아지고 중국 시장 우리 사드보복 맞으면서 사드 피해주로 전저점 이탈하고 낙폭을 가져가면서 지금은 자, 우리 5천 원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자, 고가 대비 마이너스 12%가 아니라요. 12분의 1 토막입니다.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90%의 낙폭을 보였는데 이 회사 사업을 안 하고 있느냐, 뭐 상장 폐지될 것 같은가에 대한 물음에 저는 이제 1분기 실적 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딱 포착을 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이 기업의 청산 가치가 4,600원 정도로 제가 분석을 다 해왔습니다. 자, 4,600원인데 자, 정말 공교롭게도 이 회사 청산 가치 4,6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지금 일봉상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세 번째 저점을 3중 바닥을 다 일봉상으로는 다 다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3중 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보면 이게 하나의 바닥이지만 우리 짧게 보면 우리 분봉상, 일봉상으로 3중 바닥을 다지고 있는 단기 저점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4,900원의 주요한 지지선도 위치해 있지만 자, 10년 만에 최저점, 2010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12년 만에 우리 띠동갑이 12년인데 그 12년 만에 최저점 수준까지 기업의 청산가치까지 좀 조정을 받은 우리 기술적으로 대바닥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나서 앞으로 10년이 지나서 이 주식이 다시 이 12년 만에 온 매수 기회를 줄지 안 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머니 종목으로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동사가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 미샤 브랜드 앞세워서 꾸준하게 영업이익 내다가 코로나 터지고 우리 영업손실 마이너스 680억 그리고 작년에 영업손실 마이너스 200억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자,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화장품 가격 인상된다면 이 동사의 실적 개선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1세대 화장품 브랜드 미샤 브랜드 과거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던 그런 노하우들을 활용해서 이미 브랜드들 10개 이상 화장품 브랜드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화장품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주 혹은 위드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 혹은 중국 시장으로 수출한다. 뭐 우리 개발도상국들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쪽으로의 수출 길이 열리게 된다면 시장 확대로 인한 화장품 관련주들의 저가 매수와 더불어 외국인들 매수세와 더불어 우리 실적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으로 큰 상승 파동을 12년 만에 최저점에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언제나 오는 기회가 아닌 종목으로 우리 에이블 CNC 머니 종목으로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머니 섹터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머니 종목으로는 에이블 CNC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머니 종목 에이블 CNC 미샤를 필두로 내세우고 있는 에이블 CNC 가지고 와 주셨는데 자, 오늘은 또 이 이야기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꾸준하게 강조를 해주셨던 대동금속 그리고 애니능률 굉장히 큰 상승폭이 나왔다라고 들었는데 두 종목 차트 함께 봐주시면서 리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대동금속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머니 트렌드 방송에서 머니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죠. 자, 우리 지난주에 자, 여기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모빌리티 관련주로 해서 이 주식을 자, 눌렀을 때 매수를 하셔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나서 오늘 한 6%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자, 그래도 방송 보고 공략하셨던 분들은 오늘 웬만하면 전부 다 좀 수익권 매도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자, 저녁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지 못했던 종목 중에서 대동전자. 우리는 이 종목을 공부만 하고
머니 종목은 하나만 선택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대동전자까지 매수하세요라는 사인은 못 드렸고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라고까지만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눌림목 구간에서 장중에 플러스 27%까지의 시세를 기록하면서 자, 우리 오전 방송에서 또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던 우리 대동전자 20에서 30% 가까운 상승 파동 오늘 시세가 분출되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대동기어도 우리 노랑통 입장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수익 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대동기어 자, 여기 눌림목 구간 2차 매수까지 진행하는 거 공고 드렸고요. 지난주 매수하셨던 자, 모든 분들이 오늘 우리 목표가 초과 달성하면서 수익을 다 챙길 수 있었다라는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자, 대동그룹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는 카카오 모빌리티로부터 우리 대동그룹이 가지고 있는 대동모빌리티가 1,000억 원 정도의 프리 IPO를 받는다. 그리고 동사가 우리 대동모빌리티가 연말까지 3만 평 정도의 신공장을 짓는데 그 공장을 통해서 기존에 농기계를 만들던 회사가 전기 오토바이를 만들고 연말 공장 완공되면 그때부터는 전기 트럭까지 만들면서 자, 이게 농기계 플러스 전기 오토바이 플러스 전기 트럭으로 이런 모빌리티와 관련된 이슈로 앞으로 자, 부각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는 지난주에 공부했고 대동 시리즈들 전부 다 폭발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앵커님께서 또 어떤 종목 또 이야기를 해주셨죠? 애니능률도 한번 맞습니다. 봐주시죠. 네, 우리 애니능률. 자, 오늘 이제 교육 관련주들이 이제 원격으로 교육하는 거를 좀 정부에서 권고한다. 이런 권고안들이 떨어지면서 아침에 굉장히 큰 테마를 형성했습니다. 제가 실적 기반하지 않은 교육주들 관심 있게 보시지 말고 그냥 단기 시세만 노려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고가에서 전방적으로 다 음봉 후두두두 떨어졌던 모습이고요. 저는 그중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교육 관련주를 공략해야 된다면 대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추세 전환을 이루어낸 우리 애니능률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자, 오늘 죄송합니다. 장중에 17%까지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제가 실적 기반하지 않은 실적 좋아진 거 없는 그런 회사들보다는 그래도 과거의 윤석열 관련주로서의 3만 원까지 시세를 거의 6분의 1 토막 마이너스 85%의 가격 조정을 받은 우리 애니능률이 그나마 괜찮습니다. 차라리 교육 관련주, 원격 교육 관련주들 할 거면 자, 원격 교육의 그런 전통적인 종목은 아니지만 정치 테마주로서의 흐름이 좀 몇 개 있긴 하지만 우리 저격을 해드렸던 애니능률이 오늘 하루 만에 플러스 17% 올라오면서 방송만 보고 관심 종목 위주로 거래하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상한가를 3종목 잡아드렸는데 자, 사실 2,500개 종목들 중에서 상한가를 한 종목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계속 상한가를 잡아드리고 있고 제가 선별하고 매수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계좌와 그리고 상한가 잡는 경험에 충분한 보탬이 될 것이다라는 각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런 저의 당찬 포부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연일 쉽지 않은 상한가를 잡아주고 계신 민경철 파트너이고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 주신 머니 종목도 힘있게 갔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민경철 파트너님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또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오늘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상한가 3종목의 선물을 안겨드렸는데요.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상한가로 모셔다 드릴 테니까 상한가 잡고 싶다, 상한가 같이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에서 함께 우리 상한가 택시 탑승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한가 택시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자, 저희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머니트렌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